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이론편 테마 3번입니다. 테마 3번의 주제는 토지와 주택의 분류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테마는 이제 저희 채널과 맞지 않게 내용이 좀 길어서 토지의 분류를 하나를 찍고 그다음에 주택의 분류를 하나 별도로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료라든지 이제 질문은 네이버 카페 부동산 학개론 연구소를 참고하시면 되고, 교재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크몽에 이제 부동산 학개론 필수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파트 1의 이제 세 번째 테마 3번을 할 차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트 1에서는 약 3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걸 리마인드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토지의 분류 첫 번째 후보가 후보지와 이행지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토지의 분류 용어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주제가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골고루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금 굵직한 테마가 나왔는데, 후보지와 이제 이행지를 이제 아시기 위해서는 토지의 이제 분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공법에서 이제 암기를 하시게 되는데, 공법에서 배우시겠지만,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토지를 이제 크게 분류하는 것을 대분류를 하고, 그걸 이제 공법상 용어로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내에서 소분류가 되죠. 그래서 대분류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분류 안에 오른쪽에 보시면 택지는 주상공, 그다음에 농지는 뭐 답, 과수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지에는 이제 용재림, 신탄림, 요건 이제 공법에서 이제 심도 있게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 토지를 이제 대분류하는 것과 소분류하는 것이 구분이 돼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크게 분류한 것과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소규모 용도 지역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후보지는 뭐냐? 대분류 간의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 지역이었던 애가 농지 지역이었던 애가 택지로 바뀐다. 그럼 이제 후보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었던 애는 농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업 지역으로 바뀌면 이제 칸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후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택지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상업 지역이 주거가 되는 거다. 공업 지역이 상업 지역이 되는 이런 것을 이행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는 우리가 이제 정치꾼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을 아무데나 넘어다닙니다. 넘나들었죠. 그래서 그 후보지는 철새처럼 뛰어다닌다. 그래서 후보지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바뀌는 토지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필지와 핵지인데요. 필지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공법상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인데 한필지라고 하면은 하나의 등기단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필지는 등기부 등본이 발급되는 단위다 이렇게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지 하나당 하나의 지번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와는 반대로 획지라는 거는 가격이 비슷한 토지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필지 안에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필지, 하나의 필지와 저쪽 필지가 두 가지가 가격이 유사한 토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지와 획지는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필지와 획지가 일치한다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과 가격이 똑같은 토지가 비슷한 토지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별 평가를 하게 되고요. 필지가 획지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 안에서 이쪽 부분은 가격이 좀 비싸고 저쪽 부분은 가격이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감정평가를 구분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획지가 더 크다 그러면은 묶어서 일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복습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필지는 등기부 등본을 부여하는 등기 등록 단위다.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나지와 건부지가 나오는데요. 나지는 이제 벗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뭘 벗었냐? 정착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입니다. 공법상 아닙니다.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국가의 법을 적용을 모든 토지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를 할 때는 기아 타이거스의 나지완 선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암기를 위해서는 나지완 선수는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는 정착물도 없고 싸가지가 없으니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와 반대로 건부지는 건축물의 바닥 토지입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밑에 바닥을 이루는 것을 건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지보다는 활용도가 낮겠죠. 그러니까 나지보다는 평가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나지는 이렇고 건부지는 이렇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대지와 택지, 부지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중요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렇게 충분히 지문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말 그대로 지목이 나중에 나오깁니다만은 이제 28개의 토지의 용도입니다. 토지의 용도가 대라는 토지죠. 그러니까 대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대로 돼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중에서는 대지가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택지라는 것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되거나 해당 용도를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곳을 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택지 개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거용이라든지 상업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와 이제 반대 개념으로 부지라는 거 있습니다. 부지라는 거는 도로라든지 하천, 철도 이런 이제 그런 땅이 있잖아요. 그런 땅의 바닥을 그냥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정도로 암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법지와 빈지를 암기를 하시는데 법지는 말 그대로 경사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이제 경사도가 있고 여기 또 집이 있죠. 여기를 이제 법지라고 합니다. 법지. 그러니까 여기 소유권은 있는데 이게 딱히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있지만 활용 실익은 없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비 개념으로 빈지가 있는데 빈지는 바닷가 토지를 일컫습니다. 바닷가 토지는 소유권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 포장마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익은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휴안지와 유휴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법률상 용어입니다. 휴는 이제 쉬는 토지입니다.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쉬게 해주는 토지. 이제 쉬는 것 같죠? 근데 유휴하면 놀리는 토지예요. 그냥 놀고 있는 토지예요. 투기 목적으로 놀리고 있는 겁니다. 잠시 쉬고 있는 게 아니고 놀고 있다. 그래서 쉴 때는 휴, 놀 때는 유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맹지와 포락지 그리고 선화지가 되는데 맹지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토지인데 도로가 맞닿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맹하다 그래서 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접해 있지 않으면 활용도가 낮죠.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못 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런 걸 맹지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그 포락지가 있는데 포락지는 지적 공부의 토지가 물에 침식이 됐어요. 그래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게 내 땅이지만 내 땅 아닌 거죠. 그것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가면 큰 고압선 있잖아요. 큰 전봇대 같은 개념입니다. 그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여러분 이제 땅이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 것을 이제 선화지라고 합니다. 선 밑에 있다 그래서 감가를 좀 합니다. 그래서 맹지, 포락지, 선화지 이렇게 묶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지와 공지입니다. 소지와 공지는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이제 우리 배우 소지섭 씨 있죠? 소지섭 씨는 성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지는 말 그대로 이제 공터, 비어져 있는 토지를 공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분류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잘라서 하고 다음 시간에 주택의 분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